노무사님, 지금 뭐 읽고 계세요? 이번에 제가 쓴 책인데 재해자분들에게 선물 드리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라는 책이고요. 서점에 가시면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책을 홍보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서 뇌졸중에 대한 상담 문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해가지고 이제 전화 상담할 때 가족분들이 보통 오세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도 마음이 조금 편치가 않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그 날씨가 막 추웠다가 실내에 가면 따뜻해지고 또 추웠다가 따뜻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관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 뇌졸중의 위험도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 혈관이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더욱더 그 뇌졸중의 위험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책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극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영어로 스트로크, 즉 타격이라고 합니다. 이제 뇌졸중을 좀 분류하면 막히는 뇌경색이랑 터지는 뇌출혈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관을 야금야금 좁게 만들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다 보니 이 뇌가 타격을 당한 겁니다. 한계에 다다른 거죠. 뇌졸중은 전조 증상을 알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의 정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게 돼요.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그 미국 심장뇌졸중학회에서 발표한 패스트 법칙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얼굴, 페이스입니다. 안면마비인데요. 눈, 코, 입, 얼굴 근육 등이 잘 안 움직이는 증상을 의미해요. 다음은 암, 팔다리 마비입니다. 팔이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생기거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책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증상도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 언어 문제입니다. 같은 단어를 빠르게 말했을 때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어눌해지는 증상인데요.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도 포함입니다. 마지막은 타임입니다. 시간인데요. 앞선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119 응급차를 바로 불러서 응급실에 내원해야 돼요. 그리고 뇌 CT를 촬영한 다음에 그 진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기준이 있지만 뇌졸중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6시간 안에 의료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6시간이 넘어간다면 이 뇌세포가 좀 심각하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는지 꼼꼼하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 책에 소개된 그 김성만 씨의 사례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20년 베테랑 매장 관리자였던 김 씨는 매출 압박과 과로로 인해 가족들과 식사하던 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족들이 본 김 씨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팔은 마비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그 뇌졸중 증상이죠. 김 씨와 가족들은 급히 그 구급차를 타고 큰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뇌경색,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급성기를 지나 회복기의 재활을 시작하였고 재활의료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재활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산재연구소의 활동을 알게 되어서 상담을 하셨고 그 상담을 거쳐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재를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고 개인적 질병이라며 산재를 불승인하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절차적, 내용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희 산재연구소는 불승인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와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서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수집하였고 관련된 연구자료와 김성만 씨의 입장에서 겪을 실제 근무 강도와 스트레스를 유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재를 결국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 산재 승인은 단순한 요양비 지급이 아니라 월급 대신 지급되는 휴학급여 그리고 장애급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김성만 씨의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조금 심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뇌졸중 그리고 뇌졸중에 대한 재활은 정말 긴 투쟁입니다. 뇌졸중을 겪는 환자분들도 힘들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분들의 마음도 정말 카드로 간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긴 재활의 길을 환자와 보호자분들만 외롭게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한 법률 절차나 산재 입증은 저희가 책임질 테니 여러분은 오직 회복에만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은 언제나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버튼 한번 클릭이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뇌졸중 환자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영상을 한번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재활에 힘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